자, 여러분들, 다문화 인식 이 개선 동영상을 보셨죠?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우리가 주인인 것 같지만 또 우리도 외국에 나가면 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유럽이나 이런 나라 가면은 또 동양인들에 대한 좀 비하하는 것들이 있죠. 또 우리는 또 우리대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한 또 비하하는 마음이 있어요. 결국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문화 멘토링을 하는데 무조건 먼저 가서 학생들을 만나서 학생들하고 이제 공부 가르치고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다문화 사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벌써 한 20년 전에 컨설팅 사업을 할 때에 미국의 리더십 책을 번역을 해서 출판한 적이 있었는데, 뭐 리더십 여러 가지 이론들을 다 이제 내가 박사학위에서 리더십 공부를 해서 논문도 쓰고 했기 때문에 리더십에 대해서 뭐 다 공부를 했는데요. 그 미국 리더십 책의 마지막 챕터 2개를 보니까 여성 리더십, 소수민족 리더십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2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미국은 다문화 사회고 또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벌써 이론으로 정립돼서 리더십 책에서 배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20년이 지나니까 그런 사회가 됐죠. 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많이,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공부를 했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제 교회에서 일찍이 그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요. 벌써 한 20여 년 전부터 외국인 근로자 예배도 만들고 또 그들과 같이 추석날 축구숍도 하고요. 여기 축구팀은 오늘의 교회 이제 우리 축구팀을 만들었는데 한국 사람도 있고요. 아프리카 가나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또 베트남, 미얀마, 태국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축구도 하고 그랬어요. 또 이제 외국인 예배를 할 때 그 당시에는 불법 체류자들도 많았었는데 병 걸린 사람들 병원도 데려가고요. 또 아기 출산하는데 율법이 안 된 사람들 또 병원에 데려가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경험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포천에 오니까 또 많은 다문화 이제 사회를 접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런 한번 처음에는 좀 어색한 것 같았는데 또 이렇게 자주 보면 또 익숙해지고 그러죠. 네. 자, 이제 우리가 다문화 사회 이해의 몇 가지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다문화 사회를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선수가요, 축구 선수 중에 다문화 축구 선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 선수가 국내에서 뛰지 못하고 외국에서 뜁니다. 왜 그랬냐니까 수염이 잘 안 나가지고 본인 설명으로는 그 수염 나는 그 발모제 같은 걸 발랐다 그러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약물 반응에 나와가지고 K리그에서 이제 선수 자격이 박탈됐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으로 동남아시아로 뭐 일본 2부 리그로 이렇게 전전하게 됐지만 한때는 굉장히 잘 나가는 선수였어요. 그 선수 이름이 강수일이라고 하는데, 그 선수는 한국 어머니와 동두천에서 흑인 미군 아버지의 이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참 축구했던 모습을 보면 참 잘했는데요. 지금도 계속
K리그에서 잘 뛰고 있으면은 많은 다문화 어린이들의 우상이 되고 꿈이 됐을 텐데 아까워요. 이 선수가 지금도 한국에서 잘 뛰고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쉬워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결혼 이주 여성을 통해서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이제 주한미군이라든지 이런 또 혼혈아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 유명한 가수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자, 어느 학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오늘은 2시간 동안 다문화 인권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서 다문화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그랬더니 선생님 우리 반에 다문화 있어요. 맞아요, 제 다문화예요. 저기 있어요, 저기요. 자, 다문화라는 것은 멀티컬처럴이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다 이 얘기인데 그게 그냥 명사가 되어버렸어요. 다문화 어린이, 다문화 출신 어린이를 다문화라는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 듣는 사람들은 불편하겠죠.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린이들이니까 그냥 얘기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쓰는 말이 상대방에는 많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어디죠? 네, 미국이죠, 미국. 그럼 우리는 미국 하면은 그냥 미국으로 끝납니까? 아, 여기는 동부고, 여긴 서부고, 동부에는 뉴욕이 있고, 워싱턴이 있고, 뭐, 이렇게. 밑에 가면 플로리다주가 있고, 뭐, 이렇게. 또 중부는 뭐가 있고, 서부 가면 이제 로스앤젤레스가 있고, 샌프란시스코가 있고, 뭐, 캘리포니아가 주가 있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알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아프리카는 어떨까요? 미국에 51개 주가 있다면 아프리카에도 수십 개 나라가 있을 텐데 우리는 그냥 아프리카면 아프리카라고 생각하죠. 아프리카라고 그냥 불러요. 그죠? 아프리카에도 오른쪽에 이제 이집트가 있고 뭐 케냐가 있고 뭐 쭉 밑으로 가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고 왼쪽으로 가면 가나가 있고요. 위로 가면 뭐 알제리가 있고 뭐 여기 튀니지가 있고 이집트가 있고 할 텐데 그냥 우리는 아프리카.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있는 또 우리보다 더 선진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를 우리가 중요시하게 언급을 하지만 우리보다 열등하거나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대해서는 그냥 별 관심 없이 그냥 이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눈이 먼저 가나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백인 여성이 뭐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는 이런 모습에 눈이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 오른쪽에 있는 여성은 어때요? 굉장히 뭔가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은 듯한 이 막 힘들어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왼쪽에는 뭐 베트남 여성이나 중국 여성 같이 보이는데 굉장히 해맑게 웃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이 유럽이나 미국의 여성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우리의 선입견이랄까요?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이 외국인 근로자 요즘은 이제 이주 노동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옛날에 뭐 개그 콘서트 같은데 보면 뭐 사장님 나빠요 뭐 이런 거 방글라데시 뭐 누구 뭐 이렇게 흉내내는 그런 개그 프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을 보장해 달라 뭐 임금을 떼어먹지 말고 체불하지 말고 줘라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저기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시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생각하죠.
자, 오른쪽은 뭡니까? 영어 선생님이에요. 유치원 애들에게 영어를 가르치죠. 그래서 영어는 영어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이 영어 선생님도 이주 노동자죠. 뭐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함으로써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물론 뭐 일하는 게 이제 하이칼라고 하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좀 별도로 좀 굉장히 좀 뭔가 좋아 보이고, 여기 노동자들은 좀 하층처럼 보이는, 우리 어떤 그런 마인드가 우리에게는 깔려 있다는 거죠. 앞에 우리 영상에서도 본 것처럼 우리가 외국에 가면 똑같이, 선진국에 가면 또 우리가 후진국 대접받는 것들을 보면, 결국 이것은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보는 관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또 외국을 가면 우리가 그런 입장이 된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죠. 또 이해가 가죠? 우리는 이제 어떤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그 선입견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나라 사람들을 그 제대로 우리가 만나고 있는가, 이런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현재 이제 다문화 현상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국제 결혼 가정이 있고요, 이주 노동자 가정이 있고, 난민 가정이 있다. 그래서 국제 결혼 가정에는 초혼, 한국 엄마하고 외국 아빠, 한국 출신 아빠하고 외국 출신 엄마, 이게 처음 결혼한 이제 부부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혼 가정이 있는데, 외국 출신 엄마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그렇죠? 한국 아빠랑 결혼했는데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기르는 경우도 있어요. 재혼 가정이 있습니다. 국제 결혼에서 전처 소생의 한국 출신 자녀. 그런데 또 다른 분하고 결혼했어요. 외국에서 출생했는데 한국에 입국, 귀화한 자녀, 중도 입국 자녀라고 하죠. 이런 경우는 특히 이제 중도 입국한 자녀들은요, 우리 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문화 어린이 멘토링 할 때 초등학생만 하는 게 아니라요, 포천에는 이제 중고등부 가정 다문화 국제학교가 있어요. 거기 가면 이런 중도 학생들, 중도 입국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을 우리가 멘토링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초원이나 이런 가정의 어린이들은 어렸을 때 여기서 태어나서 한국말을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엄마가 한국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서툴긴 해도 학교에서 이제 수업 배우고 다 유치원부터 하기 때문에 뭐 의사소통에 별 문제는 없죠. 이제 약간 이제 피부 색깔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한국 아이들한테 약간 좀 이렇게 뭐 왕따 같은 거 당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주 노동자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출생한 이주 노동자의 자녀들이 있고요. 또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있는데, 이제 불법 체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적이 없이 이렇게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이제 아프리카 난민들 난민 신청을 한 경우도 있잖아요. 난민 가정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이제 결혼을 통한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하고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특히 우리 대학은 외국 유학생들이 적지만, 거의 없지만, 이제 웬만한 대학들은요, 지금 외국 유학생들이 뭐 적게는 몇백 명, 몇천 명씩 있어요. 그래서 10%, 20%씩 차지합니다. 학생 정원에. 그러면 뭐 이제 우리 학생들끼리 이제 끼리끼리 얘기할 때 이런 표현들을 하죠. 이게 사실 학교 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아까 앞에서 동영상에도 봤지만 특히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좀 못된 사람들이 동양인들을 볼 때 이 눈을 이렇게 치켜 올리는 거나 눈을 이렇게 치켜 내리는 거 뭐 그런 걸 하면서 동양인들을 멸시하는 이런 제스처를 하잖아요. 그런 걸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분이 상하고 씁쓸하겠어요. 이건 똑같은 거기 때문에 대학생들도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겠죠. 왜? 우리가 늘 남을 무시하고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외국 가면 무시당하는데 서로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참 이런 이제 어려운 나라들도 많죠. 아프리카 같은 데는 기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영양실조로 죽는 아이들도 있고 물도 더러운 물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떤 한 나라의 문제, 한 대륙의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인류 공통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은 다 전 지구적인 공통 관심사가 되고 있죠. 이런 어떤 GMO라든지 이런 거 유전자 조작 변형을 통한 뭐 그런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방사능 오염된 뭐 이런 것들 이게 옛날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 소련에서 그게 이제 폭파가 되면서 방사능 유출이 돼 갖고 많은 사람이 죽거나 문제가 됐죠. 일본에서도 또 그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붕괴돼 갖고 이제 그 쓰나미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 조류가 그 방사능 오염된 물이 또 이제 바다로 흘러가고 뭐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는 그게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 전쟁으로 인한 난민들, 그렇죠? 이 기근으로 인한 난민, 경제적으로 인한 난민, 이런 전쟁으로 인한 난민들.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서는요, 시리아에서 내전을 통해서 많은 시리아 사람들이 요르단이나 뭐 그 주변 나라로 막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나라에서 그 사람들을 다 보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엔이 이게 난민촌을 만들어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제 구호 물자를 보내주면서 굶어 죽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데 이게 지금 우리는 사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전쟁 없이 살아왔지만 사실 그런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전 세계는 이제 변화무쌍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후 문제 특히 그 다음에 뭐 황사라든지 탄소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아마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이제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게 될 그때에는요 이런 문제들이 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황사 최근에 이제 이런 더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한 나라에서 발생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상으로 팬데믹 지구 전체로 번지는 그런 현상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촌이라고 말하죠. 지구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자, 이분은 누구냐면 서경석 목사님. 서경석 목사님. 이분은 중국 동포에 대한 이제 중국 조선족 동포에 대한 인권 문제를 많이 관심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도 왜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있나 했더니요. 목사님인데 경실련에서 활동하시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따지고 올라가니까 이분 이제 할아버지들이 평안도 이런 데서 또 이렇게 선교사를 만나서 콜레라도 고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또 이 서울로 내려와서 세문안교회를 세운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거기 장로님이 되고 그 후손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이 조선족도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인권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죠. 굉장히 우리 주위에 그런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 도움을 필요한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명절 때 같이 모여서 운동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요. 이 필리핀 이주민 이주 근로자들은요, 원래 필리핀이 농구를 좋아하잖아요.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필리핀 이주 노동자들은요, 이게 전국 단위로 이게 농구 리그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기면 또 이렇게 올라가서 마지막에 서울에 와서 결승전까지 하고 그러는데, 그게 이 지역마다 그 리그가요, 엄청난 주말에 그 성당마다 예배 끝나고 막 농구 경기 하는데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그들이 본국에서 가졌던 그 문화를 또 여기 와서도 또 그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 아까도 말한 것처럼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축구 뭐 태국 뭐 이게 이제 미얀마 뭐 또 이런 또 축구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베트남 이런 분들은 또 그 주말마다 모여서 축구도 하고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다문화를 생각할 때에 다문화 현상은 곧 교육의 문제다. 그래서 이건 다시 말하면 국제 이해 교육이다. 그래서 국가 간의 이해 증진과 상호 교류 및 의사소통 등의 증진을 위한 교육이다. 이렇게 말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계 시민 교육이다. 세계의 문제, 법률적 측면, 전 지구적 측면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과 해결의 자세를 지닌 세계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다. 다문화 교육은 급속도로 발전된 개념, 불평등과 차별, 인권, 교육 등의 문제를 동반한 사회운동의 성격이 강하다. 제가 앞에서 20년 전에 미국의 리더십 책을 번역했을 때 여성 리더십, 소수민족 리더십 이런 챕터가 뒤에 있는 걸 보고 미국은 벌써 이런 사회구나 라고 생각할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제 초중고등학교 올 동안은 뭐 거의 다문화 학생들을 조금밖에 못 봤지만 이제 사회에 가면 직장에 가면 뭐 전 세계 출신의 이제 사람들 같이 일하고요. 그렇죠? 또 뭐 그런 어떤 이제 그 출신 국가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런 세상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제 다문화예요 이 얘기 아니라 그게 좀 이상한 개념이 아니라 그것이 아주 당연한 이제 우리가 이제 왜냐면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어때요? 용광로라고 멜팅 폿. 그래서 이게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서 이민 국가잖아요, 미국은. 전 세계 물론 이제 초창기에 200년 전에는 이제 영국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먼저 시작했지만 그의 유럽 뭐 여러 이제 아시아 뭐 아프리카에서 많은 이제 민족들이 모여서 하나로 어우러져 살잖아요. 물론 이제 거기도 뭐 흑백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갈등은 있지만 그것도 나름대로 그 서로 간의 인종 차별에 대한 걸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인종 차별적 발언을 한다든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상당한 이 법으로 제재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살려고 노력을 하죠. 우리도 이제 5천년 동안 단일민족이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단일민족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뭐 중국의 침략도 있었고 몽골의 침략도 있었고 일본의 침략도 있었고 뭐 여러 그런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또 우리 종족들이 또 우리나라에 와서 섞여 살았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초등학교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 내려와서 돈 쓸 방법을 고민하던 선생님 고민 끝에 예산을 쓰기로 결정하는데 뭘까요? 뭐에 대해서 이걸 쓰면 좋을까? 자, 우리가 이제
차별, 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자, 마음속에 있는데 하진 않는다. 자, 우리가 한번 또 우리가 사실은요, 모든 사람은 다 외국인이에요. 그쵸? 우리는 어떤 마음속에 어떤 게 있어요? 어디서든지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외국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차이를 우리가 인정하는, 그렇죠? 차이를 인정하는. 그래서 당신도 나와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해외여행을 하고 또 외국과 또 외국인들과 접촉해보고 하면 결국은 그 인간의 어떤 외모라든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생긴 모습일 뿐이지, 그 차이일 뿐이지, 그걸 가지고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얼굴이 하얀 사람이 더 능력이 있고 얼굴 색깔인 사람이 더 능력이 없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등치가 큰 사람이 더 능력이 있고 작은 사람이 능력이 없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남성이 더 능력이 있고 여성이 능력이 없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차이를 그냥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들을 이제는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런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우리의 현상을 어떻게 우리는 해결해 가야 될까? 이런 문제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아까 이제 그런 말을 했죠. 이 다문화 현상에 대한 것은 교육이 중요하다. 교육.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더불어 사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면 이제 그것이 이제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문화 대안학교, 다문화 거점학교, 글로벌 선도학교, 우리 포천 지역에도요, 가산면 정교리에 정교초등학교가 이 포천시 초등학교 중에 다문화 이제 이 중심 학교예요. 그래서 거기는 한 학년에 한 학급씩 한 20, 30명씩 한 100명 정도 있는데, 방과 후에 누리반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거기도 다문화 멘토링을 가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방과 후에 다문화 출신 아이들이 모여서 한글, 영어, 수학 이런 공부하게 하는 반이 있어요. 저도 이제 5년 전부터 거기 가보는데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이 포천에 한 20명 정도 그 다문화 아이들이 모인 반에 가보니까 국적이요, 우리 뭐 중국, 베트남 뭐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뭐 무슨 유럽도 있고요, 저 페루 남미도 있고요, 뭐 우즈벡도 있고요, 뭐 엄청난 전 세계적인 러시아 이런 쪽도 있고요. 왜냐면 이 포천 지역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 뭐 아시아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출신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필리핀에서 온 어린이 같은 경우는 한국말을 잘 모르는데 필리핀 따갈로어는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필리핀 이주 여성 어머니가 따갈로어로 그 아이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따갈로어로 한국말 가르쳐주는 거예요. 뭐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 대학생들이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또 영어 가능한 아이들은 또 영어를 가지고 수학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다양한 학급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 과정을 만들게 된 것은 제가 아들이 인천에서 대학을 다닐 때 그 인천시하고 인하대학하고
이 다문화 어린이들을 멘토링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호주 워킹도 갔다 오고 뭐 이제 그 교환학생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자기도 나그네 서름을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엄마, 아빠는 한국분이죠. 그 아이를 멘토링하는 걸 제가 가서 이렇게 봤어요. 시간이 됐다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가서 어린이를 만나보면서 이게 이런 제도가 우리 포천에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자료들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그대로 갖다가 포천시청 교육청 이렇게 찾아가서 이런 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대학에서 이제 교양 과목으로 대학생들 수강 신청을 받아가지고 또 교육청에서 이 관내 학생들을 이렇게 부모 동의 받아서 모집해서 1대1로 매칭해 가지고 매 학기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는 그것도 학교 단위에서 시에서 뭐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건 상당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10학기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포천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지금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이 이제 거기에 참여하게 된 것이에요. 자, 오늘 다문화 사이의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